네, 안녕하세요. 영리치 영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꽃가루가 떨어지나 그냥 기계적으로 사 모으는, 적금처럼 사 모으는 주식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주식이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는 미국 주식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입니다. 저번에 미국 주식 한번 달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정말 미국 주식을 정말 간단하게 그냥 매매를 하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벌기 시작한 2019년부터 계속 적금처럼 납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적금이 한 2% 3%인데 내가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이렇게 할까 해서 바꿨던 방법입니다. 저축도 물론 훌륭한 저축 방법입니다. 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위험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뭐 적금만으로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법도 있다 는 거를 그냥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나 따라해. 추천해가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다 지금. 하나에 30만 원이고 내가 삼성전자도 비싸서 안 사는데 이건 뭐냐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3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와, 애플 비싸다. 마소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MS는 35년 전인 1986년 3월 14일 IPO를 했대요. 그때 가격이 85년 때 가격이 21달러, 하나로 뭐 한 23,000원 정도겠죠? 그때 250만 주. 많지 않아. 그때 했는데 그때도 비싸다고 했대요. 근데 그땐 비쌀 수 있지. 옛날이니까. 그래서 상장 때 만약에 1,000달러, 이제 1,000달러면 100만 원 투자해서 MS 주식을 샀다면 47.6주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35년 전 주당 25달러의 가격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보다 조금 더 비싼 그런 가격이었대요. 근데 용기를 내서 소액이라도 투자한 사람은 3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상상을 초월하죠. MS가 제가 9번 분할했다고 했잖아요. 1987년, 90년, 91년, 92년, 뭐야 이거? 94년, 96년, 98년, 99년, 2003년. 와, 엄청나게 컸다는 소리네요. 연이어 주식 분할을 실시해 47.6주는 현재 13,780주가 됐다고 합니다. 뭐 세포 분열급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은 네. 368만 달러가 됩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가 10억이니까 한 40억 되겠네요. 그래서 100만 원 투자했던 게 40억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35년.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이 주식을 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아니면 20년 더 보고 갈 주식이고, 그때는 뭐 MS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도 바라지도 않고 가능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제2의 애플, 마소, 제2의 스타벅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는 가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적금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그 기업들을 꼽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할 건지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 또는 꿀팁들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미국 주식으로 적금처럼 투자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배당이 있어요. 배당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기 배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감에 대한 해지 기능도 할 수 있고, 또 배당을 받으면 재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금융 위기가 터지거나 조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찾아올 때 주식시장 다 내려갈 수 있어요. 뭐 코스피 당연히 다 부서지겠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코스피가 부서지면은 그 전에 환율이 먼저 움직여요. 환율이 먼저 심상치 않으면 이제 코스피가 위험하다는 징조거든요. 외인들이 이제 빠져나간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진다. 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미국 주식 자체가 이미 다 달러로 이루어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가 내가 미국 주식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물론 미국장이 부서지면은 뭐 해지고 뭐고 간에 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달러는 들고 있다는 거. 이거에도 강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흥국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선 신흥국이고, 코스피가 부서지고 한국에 있는 돈을 다 빼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달러로 갈 수도 있고 금으로 갈 수도 있고 채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뺀 돈을 좀 불리기 아쉬운데 하면은 다시 미국에 있는 기업들로 넣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기가 터졌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박스피였잖아요. 박스피였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미중 갈등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진짜 영락없이 내려갔어. 왜냐면 우리는 미국한테도 영향받지만 중국한테도 영향받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들 어땠어요? 뭐 갈등 생기든가 말든가 금리 올리든가 말든가 그냥 쭉 올라갔잖아요. 위기로 이 돈이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식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원래 적금으로 넣으려고 했던 금액을 그대로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을 그냥 적금으로 넣는다. 그럼 50만 원치를 사면 되고, 나 60이면 60만 원치, 80이면 80만 원치 이렇게 넣는 겁니다. 저는 약간 리스크에 대한 해지도 조금 해야 돼서 내가 보통 80만 원 정도 적금을 좀 넣거든요. 저는 차도 끌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래 많이 적금을 못 넣어요. 60만 원은 미국 주식, 20만 원은 그냥 일반 고금리 적금 있잖아요. 곧 고금리 적금 2탄 특집 할 건데 연 5%에서 6% 이자 주는 거, 그거 넣고 이렇게 미국 주식 넣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뭐 얘가 내려가도 내 적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조금. 그리고 제가 적금처럼 살 때 좀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사실 내릴 때 사는 게 좋잖아요. 달마다 훅훅 내릴 때가 한 번씩은 있어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가 끼어있는 주도 있고, 그리고 항상 목요일에 위클리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일은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주로 내려가는 날이 더 많아요. 목요일쯤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 드리고요. 얘가 미국 주식 같은 게 조금 약간 특징이 있는 게, 한번 훅 내리고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척 하다가 힝 속았자고 한 번 더 내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이때를 저는 매수 타점으로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타벅스도 그렇게 잡았다가 또 속았자고 또 내려왔어. 최대 3번까지는 갈 수 있지만 웬만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2번 정도 힝 속았지를 겪으면은 거기가 나름의 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 어플에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그냥 매수를 하시면 돼요. 요새 어플은 좋아가지고 그냥 한화로 예수금이 있으면 사지더라고. 근데 저는 좀 증권 고인물이어가지고 한번 환전을 돌려야 돼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그냥 되더라고요. 뭐 가입하면은. 2019년도부터 제가 사 모으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때 애플이 170에서 180달러였고 마소가 뭐 100달러 언저리, 스타벅스가 60에서 70 정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6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애플 2개, 마소 하나, 스타벅스 하나면 딱 맞아. 제 적금 세트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2020년 초기로 올라가는데 애플이 지 혼자 폭주를 하더니 300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애플 한 개밖에 못 사네 하고 어쩌지 하면서 이런 시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스 코로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 박살이 난 거죠. 2019년도에 제가 처음 납입했던 금액 까지 내려갔습니다. 간당간당했어, 거의. 아찔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리스크라는 겁니다. 내가 2년, 3년 차곡차곡 모았지만은 그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훅 내려갈 수 있다. 이게 그 리스크고, 제가 정말 그때 좀 다행이었던 거는 한 2월 달쯤이었나? 나스닥이 3% 급락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상하다. 내가 알던 나스닥과 다우가 아닌데 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그때 유명했던 책이 내일의 부라는 책이었거든요. 내일의 부를 읽었는데 불황을 예측하는 신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맞아. 약간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주식을 다 빼고 TLT라는 장기 채권 ETF를 사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돈이 불안할 때는 조금 안전 자산 쪽인 채권으로 가니까요. 근데 전 TLT도 불안해서 장기 채권은 또 변동성이 약간 심한 편이 있어서 IF라는 중기 채권을 샀었어요. 애플이랑 마소랑 스벅을 살 돈으로. 그걸 좀 사 모았는데, 그게 진짜 코로나 터졌을 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면서 약간 아주 약간의 해지를 해 준 거죠. 이렇게 거지. 이렇게 내가 막무가내로 미국 주식만 적금처럼 들 게 아니라 진짜 간간히 이런 채권이나 뭐 달러 선물, 혹은 금은 요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금 이런 거는 좀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자산 분배 중요성을 느꼈어요. 그런데 정확히 23일 만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와, 애플이 뭐 300은 무슨 거의 600까지 2배로 거의 퀀텀 점프를 한 거죠. 뭐야, 이제 얘 혼자 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나 이제 적금 60만 원밖에 못 드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드는 순간 정말 다행히게도 애플이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식 분할을 해서 4분의 1 토막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또 2개씩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2019년 때 투자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대신 저는 제 주식이 기존에 이만큼 있었던 게 4배로 늘어났으니까요. 만약에 애플이 그 상태에서 또 올라가면 저는 4배 된 주식이 더 올라가는 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분할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이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단타들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흐리기 때문에
분할을 안 좋아하신대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 기업은 버크셔는 한 번도 분할을 한 적이 없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요새는 애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야.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더니 지 혼자 또 $300가 되고 있어요. 또 시간 방식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예 고민을 알았는지 증권사에서 소수점 단위로 또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은 거의 몇천 달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 한 줄을.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0. 몇 주, 뭐 0.1주 뭐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 주식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적금처럼 사 모을 수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면은 저는 그 증권사로 갈아타서 0. 몇 주씩 소수점씩 살 것 같아요. 여기 된대요. 지금 제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된대요. 그래서 마소가 그럼 또 분할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9번을 했대요. 9번. 네. 애플이 7번인데 마소는 더 오래된 기업이니까 9번 한 거야. 거기서 더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쓰러지셔. 네, 우리 할아버지 스트레스 받으시기 때문에 마소가 더 분할하기에는 지금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제가 왜 굳이 그 많은 미국 기업들 중에서 마소, 애플, 스타벅스를 고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스타벅스부터 말씀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기술주, 좀 테크주에 가깝다면은 약간 스타벅스는 사실 경기 방어주잖아요. 민감주 대 방어주기 때문에 약간 서로 또 해지하라고 넣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빚 때문에 지금 온 기업빚, 가계빚, 국가빚으로 난리인데 스타벅스가 약간 이 빚에서 조금 자유로운 기업이에요. 왜? 현금이 많습니다. 저도 갖고 있긴 한데 여러분 스타벅스 카드 있는 거 아시죠? 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선불처럼 돈을 집어넣어 놓고 이제 커피 먹으러 가면 그걸로 끊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한국 기준으로 이 스타벅스 카드 안에 있는 총 예치금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나 한 몇 억 있을 줄 알았는데 2천억이더라고. 2천억. 근데 2천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쓰는 네이버 페이보다 많고요. 토스보다 예치금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면 뭐 스벅 뱅크 아니냐. CEO인 지금은 아니에요. 하워드 슐츠의 경영 방식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커피를 브랜드화 시키는 거, 고급 브랜드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직원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시하는 거. 이게 사람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변하는데 시스템은 잘 안 변해요. 근데 그가 만들어 놓고 간 시스템이 아직까지 스타벅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저는 스타벅스를 투자를 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갑자기 스타벅스가 조금 소비자를 대하는 방식이라던가 혹은 매장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 브랜드 가치가 잃어버린다. 저는 그럼 과감없이 매도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한 이유는 이게 뭐 정말 정형적인 IT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기업이 클라우드, 데이터 쪽으로 변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말 조용하게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성장성을 보고 조금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이 요새 익스플로어가 이제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서 민심을 조금 잃었어요. 엣지가 생기긴 했는데 근데 이제 민심을 잃고 대신에 전략을 바꿨더라고요. 원래는 B2C 전략이었다면은 이제는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으로 변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좀 소프트웨어는 오픈 베이스로 풀어주기도 하고요. 이미 우리의 나라하고도 많이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SKT, 두산중공업, 매일유업 같은 곳에서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를 좀 제공하고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업무 공유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디지털 컴퍼니 같은 느낌으로 클라우드를 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타벅스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쓰이는 거 아시나요? 또 애저가 들어가서 나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나에게 어울리는 커피랑 메뉴를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스타벅스랑 마소가 협력을 해서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뭐 아이패드 이런 걸로 정말 많이 또 관심을 받은 기업이잖아요. 아이폰도 사실 엄청난 기업이에요. 아이폰은 자체 iOS를 개발해놨잖아요. 운영체제를 개발을 했다고. 그래서 맥북은 무조건 iOS를 쓰고 그 다음에 막 다른 일반 것들은 윈도우를 쓰고 이 양대 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기도 하면서 우두머리 기업인 두 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어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4차 산업시대 투자의 미래라는 책에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또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뭐 LG랑 협력할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카, 애플카가 있잖아요. 애플카에 대한 기대도 저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이카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사과 로고 박혀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애플 하우스, 아이홈도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인데 이제 애플 로고가 박혀 있어. 그리고 시리가 내 집 상태를 다 뭐 조율해주고 알려줘. 저 애플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좋아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큰 상상력일까요? 그리고 뭐 애플카면 이게 끝이 아니라, 애플카가 들어간다는 거는 애플이 자율주행에 참전한다는 얘기예요. 와, 애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AI, 시리 기술로 자율주행까지 서비스를 한다면은 애플이 커질 영역은 저는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다른 기업을 사들이고 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 결실이 저는 10년 뒤는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뭐 참다리 이런 거라도 하나 배워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뭐 미국 주식 불패야 10년간 안 내렸어 하시는데, 근데 얘네들도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거의 한 5년에서 6년 정도, 애플도 그렇고 마소도 그렇고 약간 횡보 구간을 걷었어요. 막 내려가진 않는데 그렇다고 올라가진 않아. 그냥 적금을 넣는데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1% 2% 그냥 오르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약간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점을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거든요. 저점도 아무도 예단 못했잖아요. 고점과 저점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적금처럼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어쨌든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가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다른 시장적인 상황이나 다른 외적 외생 변수로 인해서 내려갔으면은 좀 슬플 수는 있어. 근데 다시금 이게 기업이 가치가 있으면 다시 맞아지는 거고, 여기서 뭐 금리 효과라든지 돈까지 풀면 이제 버블이 껴서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는 맞아요. 네. 근데 또 금리 인상과 동시에 이제 확 꺾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면은. 그러면 또 얘네가 돈을 또 많이 다른 데다 투자를 해놓고 설비 투자를 땡겼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뭐 빚에 앉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좀 겪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즌이 생기면은 여기 얘네가 투자했던 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사이클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이클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냥 적금식으로 계속 쌓아두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위험자산 투자 시장에 또 참여하고 계시고, 또 뭐 궁금도 몇 번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